사욕으로 살림을 망친 변절자 정순봉. 정순봉은 을사사화 3인방의 주역 중의 한 명인데 중종 즉위년인 1506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주서가 되고 1506년 중종 반정 후 전국 원종 공신 2등에 높임되었으며 그의 예조좌랑을 거쳐 장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광조와 함께 신진 사류의 일원이 되어 학문을 높이고 기풍을 짐작시켰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대신들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문관전환을 거쳐 바로 좌부승지에 초배되고 이후 다시 동부승지로 옮겼다 다시 우부승지로 승진 참찬관을 겸했으며 이후 충청도 관찰사로 외직에 나갔다 형조 참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파직되었다. 이후 전주부윤이 되지만 신사무옥으로 또 파직되어 이후 17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조정에 나가지 않다. 1538년에 좌의정 김한노가 사약을 마시고 죽은 뒤 복권되었습니다. 경기도 관찰사로 복직해 관합사를 겸하고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공조 참판이 되었으며 이후 윤원형, 이기, 허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고 평양형 위사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다시 외직에 나갔습니다. 연이어 병조 참판과 사원부 대사원을 거쳐 한성부의원으로 세자시강원 부빈객을 겸하고 형조판서로 역시 특진관을 겸했고 이후 형조판서, 호조판서를 거쳐 의정부 참찬이 되었습니다. 우참찬 시절 윤원형 등과 소윤 일파가 되고 내의원 제조를 겸하다 이후 다시 사원부 대사원이 되었는데 대사원으로 동지 성균관사를 겸하고 인종 때 동지 중추부사를 지냈습니다. 형조판서, 우참찬, 대사원을 거쳐 이후 명종 때 을사사화를 일으켜서 1등 공신이 되며 공조판서를 거쳐서 우찬성이 되고 이후 정승의 반열에 올라 우의정이 되었고 이후 정리사화도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정순봉은 처음에는 조광조와 함께 조정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을사사화를 일으키며 결국 좋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지만 후손들은 별탈 없이 벼슬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학문에 뛰어나 명성이 높았지만 결국 부패해진 대신이기도 했는데 정념, 정현, 정작 등 세 아들 중 정념은 아버지의 악행을 말렸으나 정순봉은 듣지 않았고 반대로 정현은 아버지의 악행을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정순봉은 처음 관직에 나섰을 때는 조광조 일파로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었으나 야인 생활을 오래 겪은 후 권력을 탐해 흑화했고 을사사화와 정리사화를 일으켜서 선비들을 죽여 소인배로 급격히 타락했습니다. 총망받던 선비에서 야비한 소인배가 되는 정순봉. 조선시대 탐관우리들이 녹봉과 별도로 큰 재물을 버는 길은 대략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백성을 착취하는 것, 둘째는 매관매직을 하는 것, 셋째는 영모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모 고발은 권력이 없고 지위가 낮아도 행할 수 있어 가장 손쉽고 빠르게 부귀와 영화를 함께 움켜쥘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고변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명종 때에 탐욕스럽던 정순봉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변과 후일담은 사건 규모가 크고 처절함과 극적인 요소를 아울러 지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쏟아져 나온 많은 고변자들 중에서도 가장 비상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조선시대 4대 사화 중에서 최후의 사화인 을사사화는 중종조 왕실의 외척들인 대윤과 소윤의 반목과 대립에서 비롯된 살인의 화옥인데 중종이 부모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숙인 대윤 유님이 득세를 합니다. 그들은 유관, 이연적, 성세창 등 살인의 명사들을 많이 발탁해 대관으로 임명하는 등 정계의 신기운을 일으켰는데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의 명현들을 대거 처형한 기묘사화 이후라 살인에서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인 을사년 7월에 부모하고 이복 동생인 당시 11세의 명종이 새로 등극해 명종의 친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정세가 일변했습니다. 새로 실권을 잡은 명종의 외숙 윤원형은 좌파 세력을 키우기 위해 즉각 조정에 있는 유님 쪽 세력 제거에 나서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된 사대부가 거의 100명에 달했던 대규모 사화인 을사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조참회로 있던 윤원형의 손발이 되어 앞장서서 계책을 꾸미고 실무를 맡아 대규모 사화를 일으킨 4대 원흉이 정순봉과 병조판서 이기, 호조판서, 임백령, 공조판서 호자로 정순봉은 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정순봉 일당은 먼저 형조판서에 있던 윤인과 영의정 유관과 이조판서 유인숙을 영모로 몰아 귀양을 보냈다 뒤이어 사약을 내려 선전관이 귀양을 가고 있는 그들을 뒤쫓아가게 해서 길에서 죽게 했습니다. 인종이 승하한 때가 7월 초였고 명종과 문정왕후가 정무를 시작한 것이 7월 27일이었는데 윤인과 유관과 유인숙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 8월 29일이었으니 거센 풍우가 몰아치듯
급박하게 몰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을사사화 초기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세 사람은 한때 세상에 그 이름을 크게 날리던 사람들로 유님은 무과의 급제에 벼슬이 찬성에 이르고 인종의 외숙인 왕실의 인척인데 5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유관은 영의정으로서 덕행과 기절로 사림의 숭앙을 받았는데 61세의 나이로 죽었고 유인숙은 성품이 충우 정직하고 강직하다는 세평을 듣던 사림의 명사였는데 이때 6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을사사화의 원인은 대윤 윤인과 소윤 윤원형의 불화와 권력 다툼에 그 발단이 있었지만 정순붕 일당이 윤원형의 수종 노릇을 하거나 윤원형보다 더 날처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참혹한 규모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순붕 일당은 윤임 일파들이 꾸몄다는 영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명종 대신 왕족인 계림군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후면에 계림군도 죽였고 또 죽은 이들에게 동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도 일당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정순붕은 재물을, 임백령은 여자를. 당시 정순붕 일당은 나라와 임금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고 수군댔는데 개인적 오난이 있거나 노리는 목적이 따로 있어 그렇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순봉, 이기, 임백령, 허자 등 을사사화의 내 원흉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는데 정순봉은 유인숙과 인척지간인데도 그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일찍이 병조 판서가 될 뻔했을 때 유관이 마가 원한이 있었으며 임백령은 유님과 옥매향이란 고운 평양 기생을 두고 다투다 유님에게 빼앗긴 일로 유님에게 원한을 품었다고 합니다. 허자는 유순하고 근실하나 출세에 급급해 그들을 따라다니며 이를 같이 꾸몄는데 결국 그들은 고변으로 상대를 죽이고 공신이 됨으로써 노리던 것을 얻었습니다. 정순봉은 우의정으로 올라가고 유인숙의 재산과 노비들과 종으로 떨어진 그의 가족들까지 다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고 이기도 좌의정이 돼 벼슬에 대한 항을 풀었습니다. 임백령은 유님이 재산을 나눌 때 특히 유님이 첩이 되어 살고 있던 기생 옥매향을 종으로 받아와 빼앗겼던 여자를 되찾아 묵은 한을 풀어 사람들이 특히 임백령의 여자 문제를 더욱 더럽게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식자들의 눈에 정순봉의 처신이 어떻게 비쳤는지를 잘 말해주는 일화가 있는데 유인숙이 사형을 당해 죽은 뒤에 정순봉의 친구였던 이연경이 정순봉과 마주치자 대뜸 왜 교유하던 친구 원명을 죽였냐고 물었답니다. 원명은 유인숙의 자인데 당황한 정순봉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겉은 말을 몇 마디 대꾸하고 가버렸고 그 모습을 보던 유정이란 젊은 벼슬아치가 두렵게 생각하면서 이연경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연경이 그가 교활하게 원명을 죽인 것은 자손을 위함인데 나를 해치면 본 이로울 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는데 그 말대로 이연경은 정순붕에게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을사사화 때 가장 세차게 날뛰어 많은 사람들을 영모로 죽여 사림을 붕괴시킨 그는 우의정에 올라 큰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수명이 짧았는데 을사사화 3년 뒤인 무신년에 죽으니 나이 64세였습니다. 그날 선조때에 가서 당시의 악행에 대한 처벌로 관작을 추탈당하고 사쿤으로 훈호도 빼앗겨 공신록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제거된 반면 유관, 유인숙, 유님을 비롯해 당시의 희생자들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정순봉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 을사사화의 원흉 정순봉이 당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간에 전해진 그의 죽음에 관한 일화로 유몽인의 어우야담, 이수광의 지봉유설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인숙이 역적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자 그 문적에 있던 노비들은 임금으로부터 공신의 집에 하사품으로 내려졌다. 당시의 1등 공신은 정순붕이라 유인숙의 노비들은 대부분 정순붕에게로 넘겨져 그 집에 귀속되었다. 주인이 바뀌어 정신의 집안에 들어간 유인숙 가문의 노비들은 모두 죽은 옛 주인을 생각하고 슬피 울었으나 오직 한 계집종만이 빼어난 미모를 뽐내면서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희희낙낙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료 계집종들을 꾸짖기까지 했다. 우리들이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든 우리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주인이 바뀐 이상 마땅히 새 주인을 섬겨 편안하게 해드릴 뿐 새 것 헝겊 가릴 게 무엇냐. 그러면서 홀로 새 주인을 극진히 정성껏 받들었다. 정순붕은 그 비녀를 아주 신임하여 가까이 시중들게 하면서 잠시도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비녀도 정성을 다해 모셔 해가 지나도록 매질 한 번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순붕을 잘 받들었다. 하루는
순봉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귀신이 와서 자기의 얼굴을 누르는 바람에 놀라서 소리치면서 깨어났다. 그 뒤로 같은 꿈을 자꾸 꾸었다. 그는 마침내 고질병이 들어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정순봉의 아내가 수상하게 여긴 나머지 용한 무당을 불러 물어보았다. 무당이 말하기를 베개 속에 요괴가 들어있는 연고로 당한 변괴였다고 했다. 즉시 정순봉이 베던 베개를 뜯어보았더니 과연 그 속에서 사람의 두개골이 나왔다. 이건 PC 유가에서 온 노비들의 짓일 것이다라고 생각한 부인은 유인숙 가문에서 온 노비들을 모두 불러놓고 매를 쳐서 문철을 할 차비를 차렸다. 그런데 미처 매를 들기도 전에 한 계집종이 그건 내가 한 일이요 하고 자수하고 나섰다. 바로 순봉이 그토록 신임했고 그간 매 한 대 맞을 만한 조그만 잘못조차 한 번도 저지른 일이 없이 극진하게 순봉을 모셨던 그 계집종이었다. 그 계집종은 스스로 정순봉의 아내 앞에 나서서 입을 열었다. 우리 옛 주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네 늙은이가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오. 내가 주인의 원수를 갚아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자 하여 겉으로 복종하는 채 하면서 별은 지가 오래됐어. 유씨 가문에서 온종이라 해서 경계하여 믿지 않을까 두려워서 있는 힘껏 아첨을 하였더니 그 늙은이가 마침내 나를 전적으로 믿게 되어 내 말이라면 따르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어.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을 시켜서 사람의 해고를 얻어다가 베개 속에 넣어 그 늙은이로 하여금 베게 한 것이요. 이제야 주인의 원수를 갚았으니 죽어도 한이 없소. 어서 죽이시오. 순봉의 자제들은 그 계집종을 아비의 빈소 옆에 끌고 가서 때려 죽이고 그 일 일체를 비밀히 덮어버려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아는 이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정순봉의 작은 아들 자기 70세가 되도록 살다가 죽었는데 죽기에 임하여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 계집종 일을 이야기했다. 유가 계집종의 뛰어난 충애는 결코 흔한 것이 아니다. 정순봉에게는 정념과 정작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세상에 나가 벼슬할 뜻이 없어서 모두 절간이나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재주를 감추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찌 그 아비가 살인을 벌거숭이로 만든 죄악을 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효심이 무궁하다고 할지라도 아비의 죄악을 씻어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평생토록 부끄러워하며 살다가 마침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 한을 품은 채 죽었으니 이 또한 슬픈 일 아닌가. 유몽인의 어의하담. 을사년에 유관을 모함하여 죽이고 유관의 가속 및 노비를 모두 몰수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그 노비 중에서 갑이라는 여종이 있어 나이 겨우 14살인데 영리함이 뛰어났으므로 순봉이 몹시 귀여워했다. 그래서 의복과 음식을 친 자녀처럼 해주고 갑이 또한 시키기 전에 모든 일을 순봉의 뜻에 맞게 하며 매사에 정성을 다하여 섬겼다. 또 종의 신분으로 떨어져서 같이 순봉의 집으로 끌려온 옛 주인의 가족들과 마주치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것들이 전에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보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순봉이 더욱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루는 가비가 보물을 몰래 감추었으므로 순봉이 꾸짖으니 가비가 울면서 제가 여기 온 뒤로 주인의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하여 은혜가 비길 데가 없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하므로 순봉이 의심을 하면서도 놓아주었다. 가비가 일찍이 그 집 젊은 사내종과 통정하였는데 그 사내종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만약에 눈치를 채고 매를 치면서 다그치면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매일 모시겨서 너를 끌어넣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하자 사내종이 어떻게 해야 모면할 수 있을까 하고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자 가비가 반드시 요즘에 죽은 시체에서 사지를 하나 잘라오너라. 모면할 수 있도록 내가 방수를 해보겠다 하니 사내종이 그 말에 따라 역질로 죽은 시체에서 팔뚝을 하나 잘라 가져왔다. 가비가 그것을 받아 몰래 순봉의 베개 속에 넣었더니 오래지 않아 순봉이 역질로 죽었다. 순봉의 집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가비를 족쳤다. 가비가 마주 욕하기를 너희가 우리 생전을 죽였으니 곧 나의 원수이다. 내가 오래 전부터 죽이려고 벼르다가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 죽을 곳을 얻었다. 더 무엇을 물으려느냐 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 자식이 치른 죄값. 위의 두 이야기를 보면 당시 정순봉의 죽음에 관한 소문이 세간에 얼마나 화제가 되었던가가 선하게 보이는데, 정순봉이 죽음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순봉의 재앙을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정순봉의 죽음 뒤에 붙는 후일담은 그것뿐이 아니라서 뒤에 남겨진 아들 형제가 아비의 악행을 보면서 겪은 고통과 수치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간을 버린 것 또한 당대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정순봉의 아들 정염과 정작은 둘 다 뛰어난 인재들이었는데, 장남인 정염은 자질이 맑고 욕심이 없으며 총명이 남달리 뛰어나 어떤 글이든지 한번 보면 모두 통했다고 합니다. 천문, 지리, 음률, 의학, 복서, 산술, 한어 등을 남에게 배우지 않고도 통달했고, 중종 32년인 1537년에 과거 급제의 진사가 되었고, 포천 현감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악행을 저지르던 을사년에 그는 39세의 장년이었고, 무신년에 아비를 죽인 유인수 가문의 계집종을 아비의 빈소 옆에서 때려 죽일 때는 42세였습니다. 을사사화 때 아버지가 고변하는 것을 극력 말리다가 미움을 샀는데, 반면 남의 집에 양자로 간 동생인 정현은 노비로 변장해 대윤 인사들을 정탐하는 등 아버지를 적극 도왔습니다. 형 정염이 아버지의 행보를 말리자 분노해 칼을 들고 형을 죽이려다 정순봉이 말려서 그만두는 등 사이가 좋지 못했고, 과천 청계산 등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을사사화 뒤 세상을 버리고 깊이 숨어 인적을 끊고 선가의 연단법을 공부하다 43세의 나이로 죽었으니, 자식의 도리로 아비를 위해 유인숙의 계집종을 때려 죽인 다음 해로 앉은 채 죽었다고 합니다. 정염의 아우 정작은 나이가 정염보다 27세나 아래였는데, 을사사화의 풍파를 지켜본 뒤 형 정염을 따라 세상을 버리고 선가에 연단하는 학문을 배웠으며 여색을 멀리하고 시를 잘 짓고 의술에도 밝았다고 합니다. 나이 70이 되도록 오래 살았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비 정순봉을 죽인 유인숙 가문 계집종이 뛰어난 충의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는데, 죽기 전에 가벼운 병을 앓았고 형처럼 앉은 채로 운명했다고 합니다. 을사사화 때 정적이었던 유인숙은 한때 정순봉과 함께 조광조 일파였고, 나이도 1살 차이에 불과했으며 젊은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였는데, 정순봉은 친구마저 죽인 것입니다. 정조 때 문신인 정민씨가 정순봉의 후손이며, 1985년 MBC 드라마 풍란에서는 박희우가, 1996년 SBS 드라마 임꺽정에서는 김진애가, 2001년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는 최상훈이 정순봉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육으로 살림을 망친 변절자 정순봉이었습니다.